네, 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수현 변호사 없이 촬영합니다. 좀 허전하신가요?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좋으신가요, 오히려? 아니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선물이나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다 그랬죠? 저도 잘 모르는데. 구독! 법무법인이랑 법률사무소랑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궁금한가 봐요. 법무법인이랑 법률사무소 써있는데 가령 변호사 박지원 법률사무소가 있고 법무법인 다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다르냐.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대표 변호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 사무실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겠구나,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있겠구나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떤지, 뭐 변호사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고용인지 아니면은 뭐 동업인지 이런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구별 없이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가장 와닿기 쉬운 말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회사를 만들어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뭐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마트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비슷하게 내 사업을 개인 사업체로 하느냐 법인 사업체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약간 세금 문제가 약간 달라지겠죠. 네. 법인세라든지 뭐 근로소득세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법무법인의 또 다른 점은 이제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지원이 있는데 전주에 주사무소가 있어도 서울에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고, 근데 개인 법률사무소는 이제 한 군데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도 어차피 낼 세금이고 일하는 건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김현장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 형태로 돼 있고, 그렇죠. 뭐 태평양 같은 경우는 뭐 법무법인 유한으로 돼 있죠. 그렇죠. 법무법인 유한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처럼 자기가 낸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최 변호사가 일을 굉장히 잘못해서 10억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저도 같이 연대로 10억을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법무법인 유한을 만들면 제가 1억 내고 이 사람도 1억 내면 10억 배상을 할 책임이 생겨도 우린 1억까지만 배상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예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구성원을 내는데 책임을 져야 되지만, 법무법인 유한회사나 법무조합은 그런 주식회사처럼 출자 한도 내에서, 투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뭐 이런 정도인데 약간 미국 따라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보면 로펌에 GP 있고 뭐 LLP 있고 LLC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거기를 약간 따라해서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뭐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뭐 이런 걸 네. 만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합동법률사무소 아니면 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펌이니까 보다 좀 더 전문성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법무법인도 법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법무법인도 한 사건을 맡기면 그 변호사 200명, 300명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파트너 변호사가 한 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실제로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나요? 그 예. 어소 변호사들이 뭐 1명, 2명, 3명, 뭐 많으면 뭐 7, 8명 있겠지만 네. 이렇게 붙어서 팀 정도로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일반 법률사무소도 사실은 뭐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있고 고용 변호사가 2, 3명 있으면 법무법인에 맡기는 거랑 업무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은데. 소송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죠. 네, 소송비가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김현장에 가서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뭐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법인 그거는 그냥 소송을 할 때, 약정을 할 때 그 당사자와 얼만큼 약정을 하느냐의 문제지, 뭐 특정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 그냥 개인 법률사무소였지만 뭐 50억짜리 선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법무법인이거나 법률사무소라고 해서 수임료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 의뢰인과 약정하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10대 로펌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 안에 들어가 봤냐고요? 예. 네,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흔히 저희가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빌딩이 전부 다 로펌 거고, 막 건물 이름에 뭐 리앤박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상상하기가 되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로 가보면 광화문 어딘가에 유명 로펌 하나가 여기에 사무실 1, 저기에 사무실 2, 저기에 사무실 3 이런 식으로 부분 임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
어디인지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앤장의 좀 특수성이고 네. 태평양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죠. 거기 삼성 역삼인가? 예. 역삼인가? 네. 거기 2개 층인가 3개 층인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차단문도 있고 예.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네. 복도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은 나더라고요. 뭐 약간 김앤장은 좀 약간 비밀주의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법률사무소 형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좀 추측이 분분하던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게 있으세요? 저는 돈 많이 버신다밖에 몰라요. 김영무 대표 변호사님이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영무라고 그 김앤장의 김 씨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2006년이었나 소득 신고했는데 그때 600억 정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참 이슈를 안 타고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경력이 몇 년 차죠? 7년 정도 된 것 7년 차. 같습니다. 7년 차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구성원 2명만 모으면 나가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나가서 차이실 것 같은데. 좀 오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정치인도 안 한다고 하고 예, 그렇죠. 이분도 뭐 경영 사업도 안 한다고 하고 그렇죠. 변호사도 안 다지언에 하고. 뼈를 묻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님도 되게 그 좌우명이 소박하게 살자.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나 막 그런 뭐 재계나 이런데 막 뛰어들어서 활동을 네.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자는 주의래요.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느낌으로 네, 뭐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전기라도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인 지배 구조라고 해야 되나? 거의 1인 회사죠. 네, 지금 지배 구조가 이제 1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지분을 이제 형식상으로 99%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100%인 셈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같은 팀이 이렇게 3-4명 그렇죠. 있고 또 다른 팀이 3-4명 있고 다른 3-4명이 있어가지고 10명이 모여서 더 큰 법무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유한 조합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크게 사세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A와 B가 서로 소송이 붙었는데 서로 각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각자 아는 변호사가 하나의 법인 안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계약하신 분이 거기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네. 두 번째 계약하시려는 분은 여기서 계약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업 주체는 10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위임장이라는 거 소송할 때 들어가요. 고소장에 위임장이 들어가고 네. 일반 민사소에 들어가고 거기 변호사 수가 많으면 음. 의뢰인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서면을 이만큼의 변호사가 썼겠다. 법무법인의 장점이라면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하긴 같습니다. 막 6-7명 붙어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내 사건을 열심히 봐줬겠거든요. 그렇죠. 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중성 있는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